안녕하세요. 어바웃지니입니다. 이번은 제가 그동안 먹고 사용했던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제품이 추천하는 제품은 아니고 제가 그나마 괜찮다고 여겨서 먹고 있거나 괜찮지 않은지 모르고 샀다가 버릴 수 없어서 먹는 제품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데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저탄수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일단 저는 예전에는 안 먹었었는데 요즘은 먹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예전에는 클린한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강박이 생기고 인생이 불행해지고 이거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루 종일 매 순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서가 바뀐 느낌이라 저는 이제 지금은 제 기준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놓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이 기준은 오로지 저의 기준이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클린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기보다 과하게 먹었던 탄수화물을 줄이고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최대한 맛있고 배부르게 먹는 다이어트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탄단지 비율을 20대 30, 50 요 정도로 먹고 있고요. 간혹 20대 40, 40, 20대 20, 60 이렇게도 변형해서 먹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기준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 시작할게요. 이 앞에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요리할 때 들어가는 감미료도 있고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처럼 곁들여 먹는 제품들도 있어요. 보여드리는 제품들의 순서는 더 좋거나 더 추천하거나 하는 제품은 아니고 순서대로 보이는 대로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은 스리라차 제품입니다. 후이펑 회사에서 나왔고요. 당질은 0g에 핫소스와는 조금 다른 매운맛이고 약간 점도가 있고 되직한 제형입니다. 흔히 샤브샤브집이나 월남쌈집, 베트남 요리를 먹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스예요. 당질이 0g이기 때문에 저칼로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을 때 매운맛이 필요할 때마다 뿌려 먹기도 하고요. 특히 소세지 먹을 때 주로 먹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죠.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이 제품의 이름은 후이펑 스리라차 칠리 갈릭 소스예요. 성분은 고추, 마늘, 소금, 잔탄검 등이 들어있고 이 제품도 0칼로리 제품이에요. 고추와 마늘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0칼로리가 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0칼로리라고 하니까 사봤었는데 맛은 스리라차보다 아무래도 향신료 맛이 조금 더 나고요. 조금 더 자극적이고 제 기준에서는 스리라차보다 이 소스가 더 매운 것 같아요. 제가 후기도 좀 찾아봤는데 다른 분들은 고기를 그냥 찍어서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찍어 먹지는 않고 가끔 요리할 때 사용하는데 주로 볶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구입을 했지만 그렇게 막 딱히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맛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가끔 청양고추의 매운맛 말고 저 멀리 바다 건너 매운맛을 느끼고 싶을 때 이 제품으로 요리를 해 먹는데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이 소스 저 소스 다 먹어봤는데 요건 안 먹어봤다. 다른 다이어트 소스가 뭐 없나 싶고 나는 매운맛이 너무 좋다. 동남아 요리가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용량으로 구입을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후기 찾아보면 이거 없이 다이어트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팽이버섯 볶을 때 같이 볶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 다음은 설탕 대체제 제품이에요. 설탕 대체제 같은 경우는 단맛이 나는데 0칼로리고 당질이 없어서 다이어트 하시거나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설탕 대신 사용을 하시곤 하시는데 이게 왜 0칼로리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설탕의 경우는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과당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흡수가 되어 칼로리가 있는 것이고 설탕 대체제라고 불리는 에리스리톨이나 자일리톨, 소르비톨 등의 당알콜은 소화효소가 없어서 흡수가 안 되어 칼로리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설탕은 소화효소가 있어서 흡수되고 설탕 대체제는 우리 몸에 소화효소가 없어서 흡수가 안 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0칼로리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몸에 소화효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몸이 붓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배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작용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은 없어서 섭취를 하고 있고요. 설탕 대체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말이 많아서 섭취 여부는 본인의 선택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먹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협찬이나 광고가 전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다이어트 2020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설탕 대체제는 쭉 이 제품만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설탕 대체제라는 건 아니고 구입 당시 구매평이 좋았던 것도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먹어봤더니 또 나쁘지 않아서 정착을 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쭉 이 제품만 먹을 거다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언젠가 더 좋은 설탕 대체제를 발견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저탄고지 저탄수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한 게 2017년, 2018년이었는데 그때부터 판매되던 설탕 대체제를 여러 종류 많이 먹어봤어요. 나우 회사에서 나온 에리스리톨도 먹어봤고 나한가도 먹어봤고 스테비아도 먹어봤는데 특유의 그 화한 맛이 유난히 심하게 나는 제품도 있었고 단맛이라는 게 달다라는 정해진 한 가지의 맛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화한 맛이 덜해도 제 입맛에 안 맞는 제품도 있었고 또 제품에 따라 열을 가하면 단맛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제품도 있어서 베이킹이 안 되는 대체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잘 녹지 않아서 요리할 때 힘든 제품도 있었고 또 열을 가하면 쓴맛이 나는 제품도 있었기 때문에 구입했다가 다 못 먹고 버린 제품도 있다는 점. 네, 일단은 현재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이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광고가 아니다. 알아주시고요. 네,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몽크푸르, 스워브라는 제품이 부작용이 가장 적은 설탕 대체제라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로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러니 꼭 구입하기 전에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룰로스 제품인데요. 알룰로스는 두 가지가 유명하죠. 키토마이노멀 알룰로스, 큐원 알룰로스가 가장 흔히 쓰이는데 두 가지 다 써봤는데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체감은 안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보면서 단맛이 더 어떤 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딱히 안 해봐서 둘 다 썼을 때 나쁘지 않아서 원하시는 제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이노멀 쓰다가 지금은 큐원 알룰로스를 쓰고 있어요. 바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네, 그냥 마트에 팔아서 샀어요. 그냥 바꿨습니다. 그냥. 그 다음은 간장인데요. 진간장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나요? 간장 같은 경우는 정석의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면 일반적인 시판 간장보다 아미노스라는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아미노스는 유전자 변형 없는 콩으로 당을 첨가하지 않고 발효를 한 소스인데요. 맛은 우리가 먹는 진간장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한 그런 맛이에요. 네, 맛이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진간장보다 맛있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네, 진간장 먹다가 아미노스 먹으면 뭔가 모르게 서운해요. 맛이. 제가 예전에 저탄수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미노스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평생 아미노스만 먹을 자신이 없어서 어간장으로 바꿨다가 요즘은 그냥 진간장을 먹고 있습니다.
진간장에서도 설탕의 비중이나 들어가는 화학 성분에 따라 급이 많이 나뉜다고 해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제품도 제가 나름대로 검색해서 알아보고 산 제품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또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 먹고 난 뒤에는 다른 제품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바꿀 예정의 간장은 더보기에 정보를 기재를 해놓을게요. 네, 물론 건강을 생각하자면 유전자 변형 없는 건강한 방식으로 발효한 국내 제품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제품을 먹으면 참 좋겠지만 제 지갑이 건강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저는 진간장 이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국간장은 이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냥 쓰고 있어요. 네, 앞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달라지면 이 영상 더보기나 이제 앞으로 올리는 브이로그 영상 더보기에 바뀌었다고 기재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은 홀그레인 머스터드고요. 제가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좋아해요. 네, 특히 달걀이랑 잘 어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 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죠. 일단 이 제품을 요즘 먹고 있고 맛은 샌드위치 만들 때 넣으면 정말 맛있을 그런 맛이고요. 이전에 제가 먹었던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겨자향이 강하게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은 달걀이랑 먹을 때 맛있는 맛이 좋아서 이전에 먹었던 제품이 저한테는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 제품도 더보기에 정보를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홀그레인 머스타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추천까지는 아니고요. 성분표를 보면 사탕무가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설탕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각자의 기준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요 정도는 소량씩 먹는 거라서 허용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한 번에 먹을 때 1티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먹기 때문에 이 정도는 허용해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옐로우 머스터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당질 0g인 다이어트 소스로 유명하죠. 맛은 그냥 겨자 그 자체예요. 처음에 먹으면 뭔가 그 날카로운 맛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는데 먹다 보면 뭐 괜찮고요. 나쁘지 않고 예전에 이 제품을 삶은 달걀 으깨가지고 크림이나 참치 섞어서 샌드위치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너무 자주 먹다 보니까 질려가지고 요즘은 안 먹고 있는데 삶은 달걀, 참치, 크래미, 옐로우 머스타드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 제품 이것도 이제 이 제품이랑 같은 회사 제품인데 노슈가 케첩이죠. 이 제품도 하인즈 회사 제품이고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설탕 케첩이에요. 일반 속색 케첩에 비해서 약간 제형이 묽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촉촉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돼요. 맛은 똑같아요. 왜 케첩에 왜 굳이 설탕을 이제껏 넣어서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의 맛이에요. 점도 때문인가? 그래도 이거 전혀 아쉽죠. 얘는 서운하지 않아요. 다이어트 소스지만 케첩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토마토 퓨레 이거 뭐 거의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제품은 토마토가 99.8%고 정제소금이 0.2%예요. 제가 요리할 때 토마토 퓨레를 많이 쓰는데 토마토 퓨레라고 하면 최소한 토마토가 99.8%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일단 설탕은 무조건 안 되고 토마토가 99.8%. 제가 예전에 100%까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제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탕이 없는 이 토마토 소스로 요리를 해먹는 편이고요. 이걸로 볼로네제도 만들고 아니면 그냥 시판에 파는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는 그 어느 자리에 넣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토마토 자체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얘를 요리를 할 때 알룰로스나 대체 감미료 조금 넣으면 맛이 더 달달한 맛이 느껴지겠죠? 근데 저는 볼로네제 넣을 때도 설탕 대체는 안 넣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볼로네제 소스 레시피는 이미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너무 초창기 영상이라 조금 허술하긴 하지만 레시피는 똑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 먹고 있고 어쨌든 토마토 퓨레 요거는 진짜 토마토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토마토 퓨레가 꼭 이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토마토 퓨레가 99%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설탕만 안 들어있으면. 피넛버터 이거를 왜 거꾸로 보관하냐면 냉장 보관하거든요.
근데 이게 냉장 보관을 하면 중력 때문에 이제 깔아앉아가지고 이게 층이 또 생기고 이게 또 풀 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꾸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열 때 이렇게 열면 바로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있어서 저는 거꾸로 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 피넛버터를 요거를 먹고 있고요. 피넛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베이킹이나 디저트, 뭐 드레싱 만들 때 요리할 때 뭐 사용을 하고요. 뭐 여기저기 다 써요. 다 잘 쓰고 저칼로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면 이게 피넛버터가 다이어트 제품이 맞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건강한 지방은 열심히 먹어주고 있어서 근데 이제 아무 피넛버터를 먹으면 안 되고요. 설탕이 첨가되어 있지 않는 버터를 고르시면 돼요. 피넛 100%라고 땅콩이 100%인 거예요. 이제 땅콩의 버터만으로 만든 진짜 순수 피넛버터. 설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설탕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버터를 고르시면 되시고 영양성표 꼭 보시고 100% 땅콩이라고 적힌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제품이 뭐 크런키 없는 제품이 있고 크런키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크런키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크런키 있는 테디 거예요. 테디 슈퍼 크런키 피넛 100% 버터. 이거 맛있어요. 이거를 여기 알룰로스 섞어가지고 이제 토스트해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그 다음은 뭐 발사믹. 요 발사믹. 그리고 이 발사믹 글레이즈. 지금 전 둘 다 폰타나를 먹고 있고요. 이거를 처음에 사게 된 게 글레이즈가 발사믹 식초보다는 농축된 거라서 아무래도 당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처음에 살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발사믹이니까 똑같겠지 하고 샀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면 성분은 포도 농축액, 그다음에 발사믹 식초 이렇게 들어있어요. 변성 전분, 잔탄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걸 예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10g에 5칼로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얼마나 먹나 제가 그 무게를 한번 재봤거든요. 그래서 막 뿌리고 이만큼이나 먹어도 될까? 이렇게 해서 뿌렸는데도 10g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면 먹어도 이 정도는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먹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고 당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허용합시다. 나는 할래요. 나는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 이건 최근에 샀는데 드레싱용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샀고 이게 보면은 발사믹에서도 이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단 발사믹 식초 자체에는 설탕이 원래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원재료 보면 와인 식초, 포도 농축액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포도 농축액의 함유량이 적어야 당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포도 농축액의 함유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탄수화물과 당분이 적어지니까 저희 다이어트들한테는 좋겠죠? 근데 이거를 살 당시에 마트에 가서 샀는데 포도 농축액이 이게 33%였어요. 근데 나머지가 60%, 70%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얘 말고 더 낮은 애가 있었으면 그걸 샀겠죠? 근데 이제 마트에서 사고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또 해봤거든요. 근데 폰타나에서 발사믹 식초 골드라벨이라고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살 걸 후회도 살짝 되지만 당장 먹고 싶어서 그때 샀어가지고 여기 뒤에 적혀져 있어요. 카라멜 색소, 과당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사믹 식초에 카라멜 색소랑 과당을 넣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저렴한 제품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고 구입을 하시고 어쨌든 얘는 과당도 안 들어있대요. 카라멜 색소도 없고. 저는 이거 먹고 있고 요거 먹고 있고 제품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는 요걸 먹고 있고 추천할래요. 맛있어요. 그 다음에 멸치 액젓. 이 멸치 액젓 맛에 매력이 또 있어요. 요리를 할 때. 그래서 그 멸치 액젓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이 뭐 너무너무 좋아서 샀다기보다 제품이 일단 원재료가 국산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 제품이 뭐 외국산이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 제품 먹고 있어요. 뭐 나쁘지 않고요. 은근히 집에 두면은 여기저기 쓸 때가 많아요. 무침이나 볶음, 특히 볶음 요리할 때 넣으면 약간 동남아 요리
해외 요리처럼 느껴지고요. 요리를 자주 하실 분들이라면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작은 용량도 있으니까 작은 용량도 하나 구입을 해보시고, 이거 보관할 때 냉장 보관하셔야 여기 층이 안 생기고 그 곰팡이가 안 생겨요. 이 아이들은 다이어트 전에 샀어요. 버리기도 뭐 그렇고. 원재료 한번 볼까요? 참치액이고요. 훈연 참치 추출액 71%고 소금, 다시마 추출액, 무 추출액, 정백당, 당이 들어있고 감초 추출액, 표고버섯 추출액,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이렇게 어려운 게 있으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뭐 먹어봤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먹는 것 같아. 이거 뭐 한 달에 뭐 3-4번 먹는 것 같아. 얘는 아예 그냥 물엿, 기타, 설탕 어쩌겠어요. 샀는데. 그리고 굴소스를 조금 넣으면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엄청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또 오히려 얘는 많이 넣으면 제 기준에서는 비리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넣는 편이니까 이거 넣을 때 한 스푼 0.5에서 한 스푼 넣거든요. 그 정도면 뭐 매일 굴소스 넣는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자주 안 먹으니까. 네. 추천 아니고 제가 쓰는 거예요. 식초. 식초는 그냥 저는 이렇게 양조 식초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이 그냥 저렴하고 맛도 무난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탄고지 세상에서 추천하는 거는 요 애플 사이다 비네거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종종 쓰는데 요만큼밖에 안 쓴 거 보면 아시겠죠? 많이 안 써요. 일명 예사비로 불리는데 이 제품도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유기농 인증 천연 사과 식초라고 해요. 건강한 식초죠. 근데 식초 대신에 이 제품만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 제품만 쓰지 않는 이유는 원래 사과 식초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제 순전히 제 입맛으로. 옛날에는 얘로만 요리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진짜 그 저탄고지 완전 클린하게 강박속에 살아있을 때는 얘를 썼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근데 지금 너무 불행해가지고 얘는 이제 뭐 샐러드나 약간 사과가 들어가도 될 것만 같은 그런 요리에서는 종종 아주 때때로 아주 드물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진짜 제일 무난해요. 싸고 이거 청소하기도 이거 뭐 베이킹소다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식초로 많이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저는 그냥 이거 두루두루 그냥 후릉후릉 쓰고 있습니다. 이거 라임즙, 제가 쓰는 라임즙 이거고, 레몬즙을 안 꺼내요. 레몬즙은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주로 이제 드레싱, 얘네도 드레싱 만들 때 라임즙을 좀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레몬즙보다는. 근데 드레싱 할 때 요거 넣고요. 나쁘지 않아요. 얘는 추천해 조금 모르겠고 얘는 추천할게요. 얘는. 근데 이제 에이드로는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리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왜 큰 거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핫소스 다 아시죠? 얘도 0칼로리예요. 얘도 지금 보면은 발효 식초, 고추, 정제, 소금. 얘도 다이어트에 좋아요. 0칼로리. 벨라 양념치킨 소스. 이거는 뿌려 먹는데 다른 방법으로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소시지 먹는데, 저는 소시지 그 웅수빌 소시지를 먹는데 그거에 뿌려 먹는 편이에요. 100g당 34칼로리. 이거는 원재료가 알룰로스, 정제수, 에리스리톨, 마늘, 고춧가루, 식초, 토마토 페이스트, 잔탄검, 팩틴, 계피가루,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벌꿀향, 사과향, 토마토 이렇게 들어있대요. 이거는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살 때 저 혼자 산 게 아니고 저 아는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공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라기보다 제가 쓰는 바질 페스토. 그 다음에 이거는 트러플. 이거는 쓸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크림 파스타, 특히 크림 리조또 할 때 이거 넣으면 진짜 확 이렇게 뭐 딱히 안 해도 진짜 대대 JMT가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거 이마트에서 샀나? 어디서 샀지? 제가 찾아보고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름. 그리고 데체코 바질 페스토. 제가 다른 거 먹어봤는데 데체코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고, 여기 안에 설탕이 들어있거든요. 바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캐슈 분말, 치즈, 정제 소금, 잣, 감자 플레이크, 설탕, 젖산, 비타민C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정도는 허용을 하려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먹으면 이제 바질 페스토를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넣거나 해서 저만의 레시피로
지금 바질을 열심히 키우고 있으니까 바질이 다 자라면 바질 페스토를 만드는 영상도 언젠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지금 이거 쓰고 있고요. 이거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사실 추천도 아니고 올리브유는 뭐 많으니까 근데 좋은 것도 분명히 좋겠죠. 비싼 것도 엄청 있고 근데 막 제가 그렇게까지 막 어쨌든 저는 최고로 좋은 거를 찾는 건 아니고 대신 나쁘지 않은 정도 이렇게 찾고 하는 정도? 너무 말이 애매한가? 저는 좋아요. 이거 다 먹으면 이거 또 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보카도 오일 자연에다 제품이래요. 추천이라기보다 저는 일단 쓰고 있고 다 쓰면 또 이 제품들을 살 거예요. 만약에 다른 제품 더 좋은 걸 찾으면 그걸 바꾸고요. 혹시나 제가 쓰고 있는 제품보다 이게 더 좋은데 왜 이 사람 이거 쓰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게 저 나름대로 검색해서 알아보지만 다 완벽하게 알고 있진 않아서 뿌리는 아보카도는 만토바 요거 쓰고 있고요. 만토바 좋아요. 만토바 좋아하는 이게 그냥 뿌려서 쓰는 용으로 좋아요. 베이킹 할 때 쓰기 좋고 에어프라이어에 쓰기에 스프레이 좋아요. 거의 다 썼어요. 또 새로 사야 돼. 코코넛 오일 이거 코코엘 제품이고 이거는 코코넛 향이 안 나는 무향 제품인데 저는 코코넛 향을 사실 좋아해서 볶음밥 넣을 때 코코넛 향 나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향 나는 거를 썼었거든요. 그냥 무향을 한번 사보고 싶어서 사봤는데 오히려 안 쓰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오늘은 코코넛 향 나는 음식을 먹어볼까 해가지고 코코넛 오일을 꺼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특별히 얘나 비슷하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하지 않아서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퍼서 사용하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해야 되나? 여름에는 아마 쓸 것 같아요. 이제 녹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코넛 오일 중에 항상 액체화 되어 있는 코코넛 오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비싸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무향도 유향도 괜찮은데 무향을 사고 나서 오히려 사용을 많이 하지 않더라.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떨 때 이거 쓰고 뭐 어떨 때 뭐 이런 오일을 쓰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뭐 발연점이 올리브유가 낮아서 요리할 때는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막 20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어야 돼서 가정 환경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볶음 요리 할 때 올리브유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제 인지가 이미 그렇게 약간 뿔이 잡혀 있어가지고 진짜 그리고 볶음 요리 할 때 올리브유 넣으면 제 기준으로는 딱히 맛이 별로 없어요. 이게 파스타 할 때는 올리브유 써요. 이게 올리브 향이 있어서 올리브 향이 들어가도 맛있는 요리가 몇 가지 있거든요. 뭐 감바스나 파스타, 이제 서양 요리 양식할 때 평소에 요리할 때는 요 녀석 쓰고 코코넛 오일은 언제 쓰냐면 오늘 건강할 거야. 오늘은 건강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요거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 말이다 그죠? 이거는 참기름은 이거 맛있더라고요. 원래는 오뚜기 먹었는데 오뚜기도 맛있는데 어쨌든 고른 이유가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답이 없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이거 먹고 있고 추천은 아니고 저는 이걸 먹고 있어요. 들기름은 이상하게 들기름은 마트에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엄마가 시장에서 직접 짜서 유리병에 담아서 보내주십니다. 제가 아니면 받으러 가거나. 이 칼레스가 대구알 스프레드인데 성분이 절임 대구알, 페이스트, 유채유, 설탕, 감자 플레이크, 토마토 페이스트, 정제소금, 비타민C, 보존료 이런 게 들어있대요. 5g당 프로틴 1.4네, 지방 0.4. 이게 탄수화물이 1.8g인 것 같아요. 이게 스웨덴어로 써있어가지고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F니까 패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탄수화물 그 정도는 저는 허용해요. 설탕 때려 먹지 않으니까
요거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설탕이 들어가는 맛.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당분이 좀 있는 이런 거는 그 개인의 선택. 저는 여기까지는 허용한다. 그 다음에 시즈닝 마지막 심플리 오가닉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마늘, 양파, 생강, 쿠민, 오레가노, 파프리카, 바질, 파슬리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저는 추천은 커리향 지금 주문해놨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네. 직구로 주문해놨거든요. 커리향은 시중에서 사는 그 카레 안에는 밀가루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카레 좋아하는데 제 그 레시피에 카레가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밀가루와 설탕을 저는 또 그걸 허용하진 않아서 이거는 허용하지만 이 아이들은 허용하지만 이상하게 걔는 허용이 안 돼서 안 먹어요. 그래서 진짜 각자의 제 기준이죠. 그래서 심플리 오가닉에서 나오는 커리가 맛있어요. 그건 설탕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100% 커리 가루인데 맛있어서 그게 도착하면 이제 카레 요리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8개고 추천을 하자면 제가 이걸 잘못 샀어요. 파프리카 말고 스모크드 파프리카가 있어요. 그 스모크드 파프리카를 추천할게요. 이거는 잘못 샀어요. 이거는 쓰고 있긴 한데 맵지 않은 파프리카 향이 나는 고춧가루랄까? 많이 잘 안 쓰게 돼요. 그렇게 굳이 추천하지 않고 여기서 제일 열심히 쓰는 거는 쿠민. 얘가 지금 가려져서 그런데 절반 많이 썼거든요. 절반 이상 썼어요. 얘를 제일 잘 써요. 이것도 그 커리향 인도 쪽 양꼬치집에서 찍어 먹는 가루 있잖아요. 그게 얘예요. 얘. 이거 넣으면 순간 인도 갔나? 네, 어쨌든 추천.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네, 토마토 소스에도 괜찮고 고기 볶을 때 이거 넣으면 약간 잡내 이런 거 없어지는 것도 괜찮고 독특한 그 맛이 있어요. 이거 생강가루도 생강 굳이 가지고 있기 싫으신 분들은 생강가루 넣어도 괜찮고 갈릭이랑 어니언 이거 이렇게 굳어요. 불만. 그래서 이거 항상 쓸 때마다 부셔서 쓰고 있는데 추천하기엔 너무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쓰고 있지만 굳어요. 또 진짜 열심히 쓰는 건 바질. 바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 알겠죠? 바질 좋아요. 바질 너무 좋아서 바질도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파슬리. 얘는 사실은 요리용보다는 토핑. 약간 깔롱용. 그리고 오레가노는 얘도 있으면 좋아요. 얘도 자주 쓰이진 않는데 그 볼로네제 소스나 어떤 스프 특히 토마토 요리랑 잘 어울려요. 이게 진짜 오레가노가 토마토랑 잘 어울려서 토마토 소스를 만드시거나 토마토 관련된 어떤 요리를 하고 싶으실 때 오레가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추천까지는 아니고 이거 바디라 치킨 스톡인데 맛은 좋아요. 이거 넣으면 바로 시중에서 파는 요리 맛 바로 나고요. 얘가 아마 MSG일걸요? 글루텐 프리 제품이고 소금, 설탕, 야채 오일, 튜메릭, 갈릭 파우더 여러 가지 시즈닝이 들어있어요. 향신료가. 근데 MSG가 아니라는 말은 또 없네요. 근데 MSG가 몸에 나쁜 게 아니라고 다들 이제 하니까 저는 사실 MSG 괜찮거든요. 저는 딱 100살까지만 살 거라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영양 성분은 한 조각에 한 큐브가 4g인데 5칼로리. 지방은 없고 탄수화물 1g 들어있어요. 프로틴 0, 지방 0, 탄수화물 1.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랑 전혀 상관없는 요리에 관련된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프 끓일 때나 무슨 요리를 했는데 노력은 다 했어. 넣을 거 다 넣고 더 이상 넣을 게 없는데 맛이 아쉬워. 요거 넣으면 끝입니다. 자주 쓰진 않아요.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쓰긴 해요. 너무 많아요. 근데 넣으면 맛있고 얼마 전에 그 닭죽 오트밀 끓일 때 이거 넣었거든요. 맛있어요. 사실 닭고기 없어도 닭 슈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바디야인데 이거는 추천 대추천.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미쳤어. 이건 진짜 대박. 이건 0칼로리거든요. 이건 0칼로리. MSG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노 MSG의 0칼로리.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섞여진 아이예요.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사진에 있는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그거 설명해서 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뿌려서
굽기만 해도 되고 볶아도 되고 먹어봤는데 해산물이랑도 잘 어울리고 치킨이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는 그 삼겹살 볶을 때 볶아도 되고 추천! 강력! 이게 진짜 맛있어. 이 냄새부터 맛있어요. 그 다음에 시즈닝으로는 이거 마지막 시즈닝이네요. 이거는 이제 몬트리올 스테이크 시즈닝인데 얘도 각종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금, 후고추, 마늘 후레이크, 레드페퍼, 타임, 딜시드, 파슬리 후레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허브들 다 섞여져 있는 건데 얘 뿌려가지고 그냥 고기 굽기만 하면 바로 스테이크 돼요. 진짜 맛있어요. 얘도 맛있고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다 잘 어울린다. 맛있어요. 얘도 작은 거 사는데도 아직까지 쓰는 거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구입하실 거면 조그마한 거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세 종류 지금 쓰고 있고요. 양식 쪽으로는 요거 베트남 요리. 한식에는 청양고추 많이 넣으니까. 베트남 요리 특히 이제 고기를 세게 딱 볶을 때 얘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 다 꺼낸 거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소스류는 여기까지고요. 1탄으로 준비했던 제가 먹고 사용을 하는 소스류는 요만큼이고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뭐 반응이 좋으면 다음 2탄으로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간식류. 제가 간식도 좋아하잖아요. 다이어트 간식. 뭐가 맛있었나 맛없었나 그 정도랑 식재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식재료랑 간식 2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2탄의 여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스리라차, 옐로우 머스터드, 요거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4개, 요거랑 이렇게 5개, 이렇게 5개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2020년 10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던 당시 몸무게는 80.6kg였고 지금 오늘 아침에 무게를 쟀을 때는 61.0kg가 나왔어요. 그러면 19.6kg가 빠졌네요. 거의 20kg? 아직 조금 멀었지만 어쨌든 지금 근 20kg 가까이를 감량을 하면서 요런 아이들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운동도 물론은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을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점. 아직 감량해야 될 무게는 많이 남아있지만 되게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불편함 없고 우울하지 않고 그동안 치팅도 진짜 열심히 했고 제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최근 3개월 동안 매주 치팅을 하였기에 감량이 요즘은 더디지만 저는 이 많은 것들을 먹고 되게 행복하고 맛있게 다이어트를 해서 19.6kg를 감량을 했고요. 그렇게 강박 있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감량이 된다라는 말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예전에 86kg였다가 저탄고지 엄청 클린한 다이어트로 61kg까지 지금의 무게까지 감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감량 시기가 빠르게 진짜 빨랐어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26kg를 감량을 했는데 25kg를 감량을 했는데 요요가 왔죠.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강박이 생기지 않고 그 생활로 행복하면 괜찮은데 저는 그게 되게 불행했고 그때 진짜 그 당시에는 제가 요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던 제품들을 전혀 안 먹었고 진짜 무조건 탄수는 0인 소스류 먹었고 발사믹도 그때는 안 먹었어요. 발사믹 포도로 만들었다고 그때는 그 정도로 강박이 있었는데 확실히 감량은 잘 돼요. 감량은 잘 되지만 불행했고 강박이 생겼고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도 안 만나고 그리고 화도 되게 많고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가끔 저한테 이제 인스타 DM이나 댓글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저탄고지 다이어트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거 먹어서 살이 빠지나요? 뭐 이렇게 많이 먹나요? 그 저칼로리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먹나요? 이게 무슨 다이어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60kg대에서 40kg를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식단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80kg에서 시작돼서 지금 61kg가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배부르고 맛있게 먹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유튜버이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앞으로 목표 몸무게는 저는 55kg고 제가 키가 166.9거든요. 55kg 정도만 되면 전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5kg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본인을 올가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스 소개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네, 변명 같지만 요 정도는 괜찮아요 라는 허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뺐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2탄은 식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올지는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